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7강이고요. 7강은 25번부터 문제가 시작을 합니다. 페이지 32쪽을 피시면 되겠고요. 자, 25번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시작합니다. 자, 25번 소재는 그렇죠. 민주주의 체제는 권력 분산 플러스 시민의 정치 참여다. 자발적인 정치 참여다. 그래서 이런 거, 뭐, voluntarily, 이런 단어 나왔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voluntarily, 뭐,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게 소재였고요.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왜냐하면 권력 분산이 나오는 부분과 시민의 정치 참여가 나오는 부분이 이게 두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Rather, democracy is best understood as a system that spreads power through it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so that the domination of one person, group, or interest can be kept to a minimum.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오히려 민주주의는 어떻게 잘 이해될 수 있대요? 어떤 시스템으로서? 그렇죠. 기관과 어떤 절차를 통하여 힘이 spread, 분산되도록 하는 시스템. 뭐 할 수 있도록?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이나 그룹이나 어떤 그 관심이 있는 어떤 거기에 뭐 흥미가 있거나 뭐 관련이 있는 그러한 지배가 미니멈 최소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한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 spread power, 힘을 분산시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 a democratic system includes incentives so that people will voluntarily, 즉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쵸? 어디에 참여를 하냐면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참여를 유도하는 게 바로 뭐다? 그렇죠. 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력 분산과 시민의 정치 참여가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이다 하는 게 이글의 주제였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So that, 그리고 여기다 so that이 나오죠. 자, 이게요. 뭐뭐 할 수 있도록이에요.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할 수 있도록. 맞죠? 그 다음 여기도 뭐예요? 뭐뭐 할 수 있도록입니다.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럼 중요한 거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뭐 목적? 이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어떤 그 문장 구조적인 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재와 주제를 찾았고요. 중요한 건 빈칸의 답을 찾는 거였잖아요. 근데 잘 봐요. 빈칸 앞에도 so that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빈칸 앞에 so that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여기서도 이걸 할 수 있도록 이거 한다 그랬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거 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 둘 중에 하나가 빈칸의 답이었던 거겠죠. 근데 빈칸 앞을 보시면 Therefore, power must be dispersed throughout the system 그랬죠. 그러므로 힘은 그 시스템을 다 거쳐서 dispersed, 분산되어져야 된대요. 그러면 힘의 분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빈칸의 답은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이거였던 거예요. 이건 뭐요?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나 거기에 관련된 모든 어떤 한 사람, 한 명의 어떤 1인자가 도미네이션, 지배하는 걸 can cap to minimum,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빈칸의 답이었던 거죠. 오케이? 그럼 빈칸 답 찾았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와 같으니까 be dispersed throughout the system 하는 거니까 파워를. 맞죠? 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거 찾고 그 다음 보기를 봤더니 이 말과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잖아. 지금 이 부분. 어디가 가장 가까워요? 그렇죠. 3번이었죠. 3번. 3번에 It's not embodied in any one individual or institution. 어느 한 개인이나 한 단체에서만 구체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은 말이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나 한 사람한테만 모든 힘이 다 가도록 구체화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이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항상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글을 읽으실 때는요. 특히 수능 영어 지문은요. 요즘에는 논리적으로 조금 따지지 않으시면은 문제를 이해하는 게 힘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지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영어권에서 살다 왔다고 해서 수능 영어를 잘 본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주변에 혹시 친구들이 영어권에서 좀 살다 온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수능 문제를 이렇게 줘보세요. 다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국어 잘한다고 해서 국어 영역 다 만점 받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실걸요? 우리가 국어를 잘해서 국어 영역을 만점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다 국어 영역을 만점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요? 국어 영역은
영어과 똑같이 논리적으로 네가 이 글을 읽고 여기에 핵심이 되는 데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어도 논리적인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권에서 많이 살다 왔다고 해서 수능 영어를 잘 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수능 영어를 잘 보려면 수능 영어에 맞게 기술적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건 밑바탕을 끌고 들어가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우린 자꾸 그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단어는 시간 나실 때마다 수능 특강 뒤에 단어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꼭 시간 나실 때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인강이어서 그거를 참 못해드리는 게 정말 아쉬운데 본인이 스스로 단어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에 It's not embodied in any one individual institution. 이게 답이었던 문제였었고요. 자, 소재랑 주제도 꼭 판단하시고 참조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 26번 갑니다. 자, 26번은 그렇죠. 바로 소재가 쇼핑의 사회적 기능이에요. 쇼핑의 사회적 기능.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끝에서 세 번째 줄. That is, shopping is not just a means toward meeting needs. Instead, it is a social activity whereby people meet and interact. 즉, 쇼핑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가 이 글의 주제였던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before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비개인적인 면을, 개인적이지 않은 면을 취하기 전부터야. 이미 글로벌 메커니즘은요. 그렇죠? 글로벌 메커니즘 by which supply meets demand at some equivalent price, the market was a physical place where 빈칸이래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장의 역할을 하기 이전부터 그 전에서부터 이미 시장은 빈칸과 같은 실질적인 장소 역할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빈칸은 아주 본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의 답을 찾는 거잖아. 근데 빈칸의 답은 이미 나왔어요. 빈칸은 뭔데? 그렇죠. 빈칸의 답은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주제문에 있죠. 이 부분이지. 이게 빈칸의 답이었죠. 어떤 장소다?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사람들이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다. 이게 빈칸의 답이었습니다. 하고 보기를 보세요. 보기에서요 중요한 건 그렇지. Buyers and sellers, 구매자와 판매자가 meet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만나요. 왜? To exchange goods, 상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때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게 바로 어떤 단어와 같아요? interact죠. 상호작용하는 거. 게다가 meet and interact,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것조차도 뭐랑 같은 개념이죠, 이게? 이게 바로 social activity잖아. 그러니까 다 지금 같은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5번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구조가 성립하죠. 얼굴을 서로 맞대고 만나는 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인터랙트와 보기에 있는 페이스 투 페이스와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게 뭐랑 같아요? meet and interact가 소셜 액티비티랑 같아요. 지금 다 맞물려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5번이었던 지문이었었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답이 5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좀 중요한 단어가 있어. 그걸 좀 정리를 해주고 갈게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렸죠. 답만 맞추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은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돼.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그건 꼭 정리를 해드리고 갑니다. 자, 보세요. 이때요. and와 means란 단어가 나와요. 세 번째 줄에 both and and는 means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means가 이때 중요한 것은요. 다음에 나오니까 명사로 쓰였겠죠. 자, means가 명사로 쓰일 때 무슨 뜻이 있어요? 수단이란 뜻이 있죠. 근데 여러분 and가요. means랑 같이 쓰일 때의 명사의 뜻은 뭐다? 목적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요, 작년, 재작년 수능 특강에서도요, 굉장히 and와 means가 같이 나오면서, means가 수단일 때 and는 무슨 뜻으로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뜻도 있다는 꼭 알아두세요. and는 목적이고, means는 뭐다? 수단이다. and는 목적, means 수단. 오케이? 다시, and는 목적, means는 수단. 오케이? 그 다음, 거기 중요한 수가 두 개가 나와. 이거랑 이거야. 아이고. 이거랑 이거예요. 그렇죠? For its own sake, for the sake of. 자, for its own sake는요. 그 자체가 목적으로란 수고예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오케이? 그 자체가 목적으로. 이런 수거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으로. 근데 for the sake of는요. for the sake of는 무엇을 위하여예요. 오케이. 자,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of가 있다는 얘기는 of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명사를 위하여 이래야 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끊겼지. 여기서 그냥 딱 끝나.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이것 자체가 하나의 구야. 그래서 for its own sake 하면 그 자체가 목적으로. 약간 틀려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for its own sake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for the sake of는 무엇을 위하여다. 이거 중요한 수거고요.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27번 가볼까요? 자, 27번을 가보시면 27번은 소재가 그렇죠. 이거 되게 지문 참 재밌었죠? 귀의 정확성. 주제는 자, 이 부분. 자, 지금 제가 두 개를 딱 했잖아요. 지금 빈칸 뚫어놓은 데가 하나의 주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도 주제였죠. The sense of turning music in another's voice give us an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about the stance toward life, about the intention. 그 끝에서 두 번째 줄이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의 톤이라든가 이런 귀와 관련된 감각들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그만큼 귀가 어때? 정확하게 무언가를 인식한다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뭐예요? 2번이 답이었던 거야. 2번이 답이었던 거고요. 아니면 내가 굳이 이 주제문 말고 다른 데서 찾자면 바로 다섯 번째 줄 맨 뒤에 나오는 There are few acoustical illusion과 같은 게 빈칸의 답이었던 거죠. 자, 우리 few는 조심하셔야 돼요. a few와 few의 차이점 아시죠? few는 부정이기 때문에 acoustical, 청각적인 착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와 같은 게 빈칸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청각은 거의 실수하지 않아요. 거의 착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귀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귀가 그만큼 정확해요가 답이었던 겁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보기를 봤더니 보기 중에 그거와 가장 가까운 게 몇 번이니까 그렇죠. 4번에 The ears do not lie 였죠.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로 보셔야 되고요. 수능 특강을 이미 풀어보신 분들은요. 그래, 이 지문이, 이 4번 문장이 굉장히 짧고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4번을 딱 답으로 찍으셨어야 돼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수능 특강을 안 풀고 그냥 제 강의를 들으신다 그러면 이러니까 답이 4번이야. The ears do not lie. 4번이 답이야. 이렇게 풀으셔야 됐었다는 거죠. 그렇죠? 정리를 꼭 하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 28번 가볼게요. 자, 28번은 조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자, 28번. 일단 소재는 이거였죠. 학습자의 공통점이 교육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요. 공통적인 걸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개별적이고 창조적이고 그 아이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걸 가르쳐야지 일단은 공통점이 교육의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게 이 글의 소재였습니다. 주제문은 바로 이 부분이었죠. An effective pedagogy must involve starting from what children have. 자, from이 중요해. from. 자, from은 전치사인데 다음에 시작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죠? From A to B. A에서 B까지죠. 그럼 A가 시작점이고 B가 도착점이야. 그러면 일단은 뒷부분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뒷부분이 뭔데요? 아이들이 어떤 인간 종으로서의 멤버로서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거의 포인트예요. 그러고 나서 뭐 스페시픽한 걸 가르치든지 그래야지 일단은 어디에서부터 from이니까 뒤에 나오는 커먼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이거의 주제였던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기를 봤어요. 보기를 봤더니 보기를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날 소리 하네. 그치? 항상 지문을 먼저 보라 그랬죠? 이제 말이 헛나왔어요. 이놈의 주둥아리. 그쵸? 그리고 지문을 봤더니 자, 빈칸이 있는 지문을 잘 보세요. 빈칸 지문을 보시면 No라고 나오죠. No system of education can work effectively unless 빈칸이라고 나와요. 자, 이거 잘 봐요. 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 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가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빈칸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교육 시스템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이걸 반드시 해야지 교육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뭐예요? 교육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어때야 되죠가 빈칸의 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왔잖아. 뭐라고 나왔어? 뭐라고 나왔어? 이거였잖아, 이거. have in common. 이 부분이죠. 이해됐어요? 이거. 이게 답이었던 거지. 이걸 먼저 해야 된다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즉,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인간 종으로서의
멤버로서의 공통성을 먼저 가지도록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답은 이게 들어가면 됐던 거야. 그리고 보기를 보세요.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몇 번? 그렇지, 2번이죠. 2번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기반을 둬야 된다. 자,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공통성을 먼저 가르치는 것은, 자, 우리 공통적이다라는 것은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와 가장 비슷한 유사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었다? 2번이었던 거죠. 그렇죠? 4번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커먼이지, 커먼. 이게 이 글의 중심 소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거.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문제는 풀었어. 답이 2번이야. 이거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 좀 해석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해석주의 구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걸 일단 지우고요. 그 첫 번째 줄부터 저희 학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을 좀 해석하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해석주의. 자, 이 부분. It is worth noting that the weight attached to the signific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children risks obscuring the common features of their development. 이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애들이 주어 동사를 잘 못 찾아, 이 문장을 보고. 자, 보세요. that 이하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 일단 여기서 끊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여기에도 지금 대시 나오니까 이게 문장인데, 이 문장의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인지가 잘 안 보이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일단 ing는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가 동사였겠죠. 이해되세요? s 붙어 있는. 자, 그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들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차이점에 대한 중요성에 덧붙여진 무게가, 직역하면 무게가, 즉 그들 발달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특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예요. 해석은 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게 이제 어렵다니까. 자, 뭔 얘기인가 한번 잘 봐요. 우리 리스크는 제가 1강인가 2강할 때 설명을 드렸을 거야. 조심해라. 왜요? 리스크 다음에 나오는 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 옵스큐어는 너무 많이 나왔죠. 2013년도인가 그때 수능에도 나왔었고요. 그 뭐 눈과 렌즈 비교하면서 뭐 가리게 만든 동사로 쓰였던. 그러니까 이때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가려버리는 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려버리는 거죠. 즉 우리는 뭐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개인의 차이점에 중요성을 두는 거야. 무게를 둔다는 얘기는 여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서로 대비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 사람은 차이점보다는 일단 공통적인 면을 가르쳐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렇지, 여기에 치중을 한 나머지 이 공통적인 요소를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려버린다는 거죠. 이걸 가려버린다는 얘기는 얘를 무시한다는 얘기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얘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을 주목해야 된다고. 왜? 그러면 돼,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왜 안 되는지를 딱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즉 다시 해석하면 아이들의, 맞죠? 개인들의 어떤 그 아동들 사이에서의 아동의 개인적인 차이의 중요성에 부여되는 무게로 인해서 뒤에 나오는 그들의 아동의 발달 과정에, 과정상의 공통적인 특징이 가려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다? 사람들이 차이점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돼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이 이 서두에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이 글을 읽고 뭘 알아야 돼? 지금 커먼과 디퍼런스가 서로 대조돼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분명 이 글을 쓴 저자는 이게 더 중요한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군.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글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말을 한 겁니다. 수능 지문은요, 요즘에는 절대 멍하니 읽으시면 안 되고요. 방향성을 꼭 잡고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7강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8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